안녕하세요. 현묵입니다. 저번 영상 찍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요. 저번에는 저는 이제 챗 GPT를 이용해가지고 불교 상담 챗봇을 만들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논문이 세 챕터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첫 번째 챕터가 오늘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끝난 기념으로 이제 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좀 병인 것 같아요. 저도 이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논문이 주 업무가 아니에요. 이미 이제 박사 논문은 옛날에 썼고, 그리고 논문 쓰는 게 저는 이제 제일 재밌어요. 세상에서. 공부하는 게 세상에 제일 재밌어가지고, 논문을 그냥 취미로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쓰니까 이제 옛날처럼 막 하루에 막 8시간씩, 막 12시간씩 이렇게 논문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제 할 일도 있고 해서 하루에 1시간씩만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책상에 앉아버리면은 그냥 한 4시간 정도가 훅 가버려요. 이제 4시간 이상 더 쓰면은 이제 좀 생활에 지장이 있으니까 더는 이제 의식적으로는 안 하게 되는데, 4시간 이하로 하면은 조금 잘 성에 안 차는 것 같아요. 이거 원하는 결과물이 좀 잘 안 나와서 하루에 4시간씩 이렇게 써버리다 보니까, 유튜브를 할 시간이 많이 나오지가 않네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도 이게 말을 언어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논문도 언어죠. 이게 뇌를 이렇게 계속 써버리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머리가 이렇게 멍해져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와요. 오늘도 이제 좀 말이 좀 잘 안 나오는데 그냥 예 그냥 이렇게 무리해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좀 말이 좀 꼬여도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명상도 이게 한 회기에 보통 1시간 하라고 하거든요. 이 명상은 이제 1시간 하게 되면은 이제 한 40분 정도 지나면은 명상을 시작한 지 40분 지나면은 이제 세타 버스트가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제 어떠한 좀 40분이 지나면 명상에 좀 집중적인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떤 정신 상태가 진짜 좀 본격적으로 명상 좀 해보자라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상태에 돌입해가지고 나머지 이제 20분 동안은 이제 그러한 현상들을 이제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그 명상을 1시간 하면은 그 명상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시간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처럼 제가 지금 논문 쓰는 것도 딱 그렇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시간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이제 한 4시간 정도는 지나야지 좀 논문의 어떤 성과가 좀 나와서 그날 좀 일과가 좀 끝나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무리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계획은 하루에 1시간이었지만 뭐 4시간씩 이렇게 쭉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좀 유튜브를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영상을 켰으니까 저번에 제가 이제 그 얘기 했었죠. 이 명상과 수행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제 명상과 수행을 이제 두 가지 분류로, 완전히 다른 분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심리치료 학파에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을 얘기했고, 이제 불교 학계에서는 이제 명상을 수행의 이 한 과정으로 봐요. 이것을 이야기하려면 먼저 이제 심리학계에서 또 명상의 그 한계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명상의 뭐 부작용, 문제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명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에요. 그 유명한 분들이 이제 유명한 이제 심리 치료자들 그리고 이제 심리학자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미얀마 같은 데서 이렇게 이제 집중 명상도 하고 이렇게 이제 몇 년 동안 명상도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이제 명상이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막상 이제 미국에나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나는 이제 명상을 할 때는 굉장히 깊은 명상 수준도 이렇게 경험해봤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제 마음의 평온도 느꼈는데 막상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별로 이렇게 좀 나아진 게 없더라. 그러니까 여전히 나는, 높은 명상 수준을 가진 사람이지만, 여전히 사람들 앞에서 나는 좀 수줍음도 타고, 그리고 조금 뭐 상태 안 좋은 사람 만나면 짜증도 나고, 뭐 화도 나고, 뭐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나는 반복되더라.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은 뭐, 불안이나 우울 같은 그러한 것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순간적으로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명상의 부작용을 이야기를 해요. 그 부작용이 뭐냐면은, 이게 명상을 하다 보면은 뭐 어떤 마비 같은 게 일어난다든지, 그리고 아니면 뭐 이렇게 막 굉장히 막 마음이 불안하다든지, 뭐 하기 싫어져요. 막 이제 모든 것들이 막 세상 모든 것들이 하기 싫어지고, 뭐 심하면 막 죽고 싶어지고, 막 이런 부작용들이 있더라. 라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얘기할 부분은 이제 첫 번째에 대한 이제 답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게 명상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모자라면은 이제 이게 부작용으로 보여져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명상의 수행 단계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해요. 그러니까 명상을 하게 되면은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나는 뭐 저는 윗바사나 명상 전문가니까 저는 윗바사나 명상을 이렇게 했는데 명상을 하다 보면은 뭐 세상 모든 것들이 어떤 감각들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요. 근데 그거 보는데 그게 전부 아니에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좀 뭐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라고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예, 그 다음 단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주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니까 다음 영상에서 좀 더 다뤄보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했던 이 첫 번째 이 명상이 심리치료에 적용될 때 그 한계점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자라고 하면요. 명상은 이제 불교 수행에서 굉장히 작은 한 부분일 뿐이에요. 작다라고는 할 수 없죠. 큰 부분이긴 한데 이제 한 챕터일 뿐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이라는 것은 명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인생 전반을 걸쳐서 수행을 한다라고 해요. 그 삶 모든 것을 걸쳐서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그 사람이 속한 이제 사회까지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가장 간단하게 이제 잘 정리된 것이 이제 불교의 핵심 수행 체계인 팔정도예요. 이 팔정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면요. 초전법륜경이라고 있어요. 초전법륜경. 그러니까 붓다가 깨닫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이제 불교의 가르침을 설한 그러한 이제 경전인데요. 초전법륜. 처음으로 법의 수레바퀴를 굴렸다. 법륜을 굴렸다. 법륜 스님을 굴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 법륜 스님이 뭐 불교의 가르침을 젊은이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구르시고 있기는 하죠. 많은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요. 잠깐 헛소리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그런 초전 병릉경에 보면은 이제 아니짜 두카 아나따라는 이제 개념을 설해요. 그러니까 무상고무아라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뭐 영원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은 것은 불만족스럽고 불만족스러운 것은 무아이다. 그 어떠한 핵심 중심축이 없는 것이다. 라는 뭐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라는 가르침을 이야기해요. 그 불만족이 왜 생겨나는가? 그리고 이제 불만족이 없는 상태.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불만족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현실적인 이제 실천 행동 강령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팔정도예요.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팔정도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인으로서 이제 불교 수행자로서 수행을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하는 것이 이제 팔정도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제 또 마지막에 보다가 이제 반열반에 들어가실 때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실 때 그 얘기가 이제 대반열반경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이제 대승에서 쓰는 이제 대반열반경이 있고 이제 저것처럼 저는 테라와다 신자거든요. 테라와다 수행자죠. 테라와다 수행자인데 거기서 쓰는 이제 대반열반경이 다른데 저는 뭐 대승권은 잘 안 받고요. 이제 테라와다 쪽에서 쓰는 이제 대반열반경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수바다라는 붓다의 마지막 제자가 나와요. 그 마지막 제자가 이제 물어봐요. 뭐 제자가 어떤 걸 물어보냐면 이제 진리란 무엇이냐 뭐 그런 이제 뭐 것들을 물어보는데 어떤 게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제 붓다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제자의 마지막으로 이제 설한 이야기가 팔정도가 없으면 거기에는 수행자가 없다. 거기에는 어떠한 사문이죠. 사라마니라고 이제 팔리어로 하는데 사마니라고 하나요? 지금 헷갈리네요, 저도. 사라만인가, 사만인가, 하는데, 사문이 없다라고요. 수행자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그러니까 팔정도를 익히지 않으면, 팔정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불교 수행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불교에서는 팔정도를 빼고서는, 그 어떤 수행 체계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불교 수행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저는 윗바사나를 하지만 윗바사나 말고도 뭐, 선불교에서 말하는 뭐, 가나선도 있고, 뭐, 묵조선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많아요. 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예. 그런 것들도 다 이제 팔정도를 이제, 팔정도의 일종의 변형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다 팔정도가 들어있어요. 예. 그 팔정도가 중요한 거고요. 그 팔정도는 이제 8가지의 이제 길인데, 8가지 길이라기보다 이제 원어로 보면 8겹의 길이라고 해요. 그 8겹이, 8가지라고 하지 않고 8겹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 팔정도의 8가지의 이제 모든 요소들이 전부 다 함께 있어야지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다. 그 중에 하나만 하면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제, 그러한 이제 의미에서 이제 8겹이라고 하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지금 현대 심리치료를 할 때 명상만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하면 당연히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명상만 이렇게 하면, 그때는 뭐 기분이 좋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막상 이제 가보면 이제 크게 뭐 발전된 게 당연히 없겠죠. 제대로 수행을 안 했으니까. 따로 요 부분만 딱 떼어서 해버리니까. 그게, 붓다가 고민한 부분이기도 해요. 붓다가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은 이제 좀, 다르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좀 이제 입문자 수준에서 쉽게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은 이제 붓다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바로 불교를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이분이 이분 붓다께서 이제 그 바로 이제 불교를 찾은 게 아니라 처음에 한 6년 동안 고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제 2명의 스승을 만나는데 그 스승들로부터 굉장히 깊은 수준의 명상 단계를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명상을 이렇게 이제 깊게 최고 수준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내가 해봤더니 비비상초까지 내가 가봤더니 그때는 좋은데 이제 나와보니까 별 의미가 없더라. 그래서 나는 조금 다른 방법을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막 찾아본 게 이제 사성제고 팔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불교에서는 불교 가르침에서는 얘기하고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제 요가 하시는 분들이 뭐 그 요가에도 뭐 팔정도 비슷한 게 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이제 요가 하시는 분들 얘기고 이제 저도 읽어봤어요. 그거 읽어봤는데 거의 비슷해요. 이제 마지막 길이 달라서 이건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더 많이 할 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팔정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팔정도 나머지 7개는 뭐냐라고 하면은, 팔정도는 크게 이제 다시 이제 8가지이지만 2개, 3개, 3개 해가지고, 개, 정, 해 이렇게 3학으로 나뉘어요. 3개 이제 학문 분야로 나뉘는데 그 중에 이제 정학이라는 게 이제 정이 고요하다라는 뜻이죠. 고요하게 이제 멈추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명상 파트예요. 그 3가지 부분이 이제 명상 파트이고 그리고 나머지 2개 파트는 하나는 계율이고 하나는 이제 지혜라는 부분. 그러니까 명상을 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지혜들을 얘기해요. 그 지혜 파트. 그래서 이제 계율적인 파트는 이제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사는가에 대한 이제 행동 강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삶에서 어떠한 이제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명상에서 얻어진 그 지혜가 어떠냐에 따라 이것이 이제 잘 맞물려 들어가냐에 따라 이제 그 사람의 수행 수준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3가지가 다 맞물려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이제 명상만 하게 되면은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지혜라는 것은 이제 따로 뭘 하지 않아도 이제 계율과 이제 계학과 그리고
정학이 잘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해학도 함께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해 나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보다는 이제 계약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많이 다루어요. 불교 수행자들은. 그러니까 정학도 중요하지만 계약도 그것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계약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살도 음망주라고 해서 이 5가지 계율이에요. 5개가 있고요. 그중에 그거에 플러스 이제 계약에서 이제 직업적인 부분까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바른 말, 바른 행위, 그리고 바른 직업. 이게 직업이란 부분을 이제 어떤 다른 학자들은 이제 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는 있는데 저는 이제 이제 정명이라고 하거든요. 한문으로는 그 부분을 저는 직업으로 해석을 해요. 예. 직업으로 해석하는 저 같은 학자들도 충분히 많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할지, 그리고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할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지, 이렇게 이제 3가지를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율이라고 한다면, 다른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살도음망주 5개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뭐, 살아있는 생명체를 괴롭게 하지 말라. 뭐, 2번째, 뭐, 주지 않는 물건을 함부로 취하지 말라.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뭐, 망언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 거짓말, 그리고 뭐, 거친 말, 욕 같은 거 있죠. 그리고 남을 뭐, 이간질하는 말,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마지막이 이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뭐, 술을 먹지 말라로 이게 해석이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거예요. 예. 다른 나머지 4가지는 다른 타인하고의 관계에서 좀 그런 맥락에서 좀 해석되는 경향이기 때문에 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혼자 마시는 거잖아요. 술을 혼자 마시는 건데 이게 정확히 이게 번역을 하면은 뭐 그냥 이제 그 맥주 뭐 보리로 만든 밀이나 쌀 같은 이걸 발효해서 만든 음료, 그리고 뭐 과일 발효해서 만든 음료,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이게 아마 향정신적 약물에 이제 해당할 텐데 그 이제 3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또 아까 대반열반구형 제가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또 마지막 붓다의 유언 중에 하나가 방일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해요. 불방일. 그걸 얘기하는데 항상 깨어있어라라는 얘기거든요. 그 항상 깨어있어라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마음 챙김한다 그러니 마음 챙김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으라는 말이 항상 마음 챙김하라 그 얘기예요. 마음 챙김이라는 말이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 마인드풀리스라는 그 마인드라는 단어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걸 굉장히 정서적인 부분으로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는데 영어 단어 마인드라는 말은 이 정신이란 뜻이에요. 정신이란 뜻으로 이제 거의 사용을 되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벌써 1년이란 노래에서 I believe in you, I believe in your mind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의 마음을 믿어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가사를 쓴 것 같은데 캐나다에 제가 살 때 제 친구가 그걸 듣고 되게 웃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이게 사랑 노래에 어울리는 말이냐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그 뜻인 거예요. 너의 마음을 믿어가 아니라 난 너의 정신을 믿어. 이런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사랑 노래에 들어가기 이상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음 챙김이란 정확한 그 뜻은 정신 챙김이에요. 항상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항상 깨어있으라. 불방이라라. 이제 붓다가 한 얘기가 바로 그 말이에요. 마지막 유언이. 그래서 그것과 이제 연관되는 게 이제 아까 술에 대한 그 얘기인데 술 마시지 말라. 정확한 이제 의미로는 향정신적 약물을 하지 말라라는 뜻이 그걸 하면은 이제 깨어있질 못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이제 나머지 아까 말했던 4가지 그것도 쉽게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게 될 테고 그러면은 이제 수행도 퇴보하게 될 테고 뭐 진보는 더 진짜 못하겠죠. 퇴보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향정신적 약물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더해가지고 이제 불교 같은 경우에는 이 계율을 지킨다라는 게 왜 계율을 지키라라고 하냐면 뭐 어떤 종교 같은 경우에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뭐 신이 벌을 내리니까 뭐 나에게 뭐 해로운 일이 생기니까 우리 법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법은 이제
최소한의 그 규정이잖아요. 그걸 지키지 않게 되면 우리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제 법을 지키지 않는 건데, 아니,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법을 지키게 되는 건데, 불교의 계율 같은 경우에는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어떤 처벌을 내린다, 뭐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이제 또 이렇게 제가 또 얘기하면은 내세 뭐 다음 뭐 안 좋은 곳에 악처에 태어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거는 또 이제 또 나중에 더 얘기를 하고요. 예, 좀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튼 불교에서 계율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계율을 지키지 않게 되면 자기 수행이 퇴보하기 때문에 그 수행을 위해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다른 생물을 이렇게 막 죽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막 맨날 왜 생명체를 죽여. 그럼 명상하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겠어요, 갑자기? 저는 명상하다 보면 이제 좀 신기한 것들 많이 예전에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은 평소에 그런 것들 맨날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산란이 되겠죠. 예. 명상, 그리고 이제 또 특히 뭐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현대 사회에 살다 보면 이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망언을 하지 말라, 뭐 거짓말이라든지 뭐 이간질한 말이라든지 누구에게 이제 험한 말을 하게 된다면, 그렇게 그런 말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당연히 좀 많이 싸우겠죠. 뭐 안 한다고 해서 뭐 사람과의 관계가 항상 좋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런 관계들이 일어날 확률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더 고요해지는 거죠. 마음이 평소에도 이렇게 좀 고요한 상태로 유지가 되니까, 이제 명상도 좀 더 쉽게 이제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기 쉽게 되고, 마음이 고요하니까, 실제 일어나는 현상들도 좀 더 잘 보게 되고, 확실하고 명확하게 보게 되기 때문에, 어,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계율을 지키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또 아까 직업적인 부분도 얘기했잖아요. 직업도 당연하죠. 예. 이제 부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직업들이 있어요. 그런 직업들도 이제 보면은 뭐 술 장사하지 말라. 뭐 술 장사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예, 나쁜 건 아니지만 술 장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이제 연달아 일어나니까, 그런 연쇄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 예, 누가 밖에서 소리를 지르네요. 예,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 예, 그러한, 예, 직업을 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뭐 술 장사하지 말라, 또 뭐가 있죠? 예, 뭐 어떤 생명체를 죽이는 그런 이제 뭐 일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계율이라는 부분이 이제 또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요. 이제 계율을 어떻게 보냐라고 하면은, 계율을 수동적인 계율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능동적인 계율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 그리고 이제 아까 직업적인 부분, 그걸 하지 말라라고 해서 안 하는 거는 이제 수동적인 계율인 거예요. 수동적으로 계율을 지키는 거고요. 이제 능동적으로 계율을 지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좀 여유가 되면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괴롭히지 말라라고 했는데, 좀 더 그게 능동적으로 나가게 되면 살아있는 생명체를 괴롭히지 않는 것을 넘어서 이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을 좀 더 이렇게 이제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내가 움직인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미 뭐 괜찮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더 그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는 뭐 행동들을 한다든지 말들을 한다든지, 이게 이제 또 아까 말했던 망언하지 말라의 능동적인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나은 말들을 사람들에게 좀 전달을 해라. 저도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들을 하고 있죠. 지금 계율을 능동적으로 매우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직업적인 부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불교에 있어서는 직업적인 부분,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직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이게 나쁜 직업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와, 그리고 이제 세상에 어떤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업을 갖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제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뭐 사회운동가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막 뭐 거대한 뭐 과업을 수행하는 뭐 그런 직업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이제 테라와다 수행자지만 불교 이제 역사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이제 가장 존경하는 분이 비말라 기르티라고 유마힐 거사라고 있어요. 굉장한 부자였는데 장자라고 하죠. 예, 거사 이 뜻이 원래 이제 인도의 이제 부자 상인 계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거사가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상인이면서 굉장한 부자이면서 동시에 깨달은 아란이시기도 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분이고 실존 인물 중에서는 고엔카라고 있어요. 그분도 이제 사업에 굉장히 많이 성공하신 분이시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고엔카 윗바사나라는 윗바사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윗바사나 전파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돌아가신 지 한 2년 되셨나?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열반에 드신 지 한 2년, 한 3년 되셨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 얼마 안 되셨는데. 근데 그런 분들은 저는 되게 존경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굉장한 일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명이라는 게 바른 직업이라는 부분, 팔정도에서. 예, 그게 이제 굉장한 뭐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일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일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고 세상에도 의미가 있으면은 정말로 그 일을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집중해서 항상 깨어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 챙김하면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거 역시도 상당히 수행에 발전이 있다라고 봐서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명상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좀 우스워요. 왜냐면 명상을 했더니 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뭐 아직도 어려워요. 뭐 아직도 떨리고 뭐 그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는 지금 마음 편하고 기분이 좋고 이런 거는 사실은 불교에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요. 불교 수행에 또 사마타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 원래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나누지 않고 이제 테라와다 아비담마 불교로 넘어가면서 이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이제 체계적으로 나누기 시작했는데 사실 원래는 이제 그렇게 나눠지는 개념은 아니긴 한데 일단 사마타라고 이제 집중 명상이라고도 불리는데 그걸 하게 되면 이제 굉장한 고요를 얻으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이제 윗바사나 하시는 분들은 그거 얻어서 뭐 할 거냐, 그 기분 좋아가지고 할 거면 그냥 가서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 잠자고 그러면은 충분히 휴식하고 기분 좋아지고 그러는데 못 하려고 사마타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똑같아요. 불교 수행 같은 경우에도 기분 좋아지고 내가 막 행복해요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교의 최종 목적은 그 공성을 깨닫는 거예요. 공성을 깨닫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비가 따라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공가자비라고 하는데 이 공가자비가 한 쌍이에요. 거의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나중에 깊이 있게 얘기하고요. 이제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 자비라는 게 이제 뭐냐면은 자비시라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공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세상에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건가,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어떤 의미를 남기고 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붓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처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이제 경전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깨닫고 나서 이제 내가 이 상태로 그냥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 버릴까. 그러니까 나 다 깨달았으니까, 이제 할 일을 다 끝냈으니까, 그냥 이제 이 상태로 쉽게 말하면 죽어버릴까. 그냥 앉아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계속 앉아있으면 이제 생명이라는 게 끝나잖아요. 그 생명이라는 그 생물학적인 죽음을 얘기하죠. 예, 그 상태로 들어가 버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이제 범천이라고 이제 아주 높은 이제 신이 와요. 이제 일종의 이제 상징이죠. 예, 그런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붓다, 석가모니죠. 예, 시다다. 예,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기 쉬우면 안 됩니다. 저기 가가지고 아직 그래도 좀 말귀를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붓다가 그 당시에 생각한 게 모든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4단계로 나눠요, 사람의 이 수준을.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 데가 이제 인시설론이라는 또 이제 그 아비담마가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뭐 그런 것들이 잘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제 뿌깔라 파냐띠라고 하는데 인시설론을 아무튼 이제 그거는 뭐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더 보면 되겠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니까 그래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겠구나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깨달은 그 내용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하러 다니시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공과 자비의 시작인 거예요. 불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혼자 깨달으면 뭐예요, 여러분들? 예? 깨달은 게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어요? 내가 깨달은 게. 나 혼자 깨달은 거지, 그것이. 예.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정명이라는 게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지키는 게 이 깨달음을 얻고 나서 사회에 내가 정말 어떠한 이제 공헌을 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깨달음과 동시에 깨달은 과정에서도 이제 같이 공헌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깨달은 후에서도 공헌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제 고민해 봤을 때 그때 사실은 내가 뭐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뭐 더 기분이 좋아지고 뭐 난 매일 행복을 느끼고 막 이런 게 사실은 조금 저열한 거죠. 예.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당연히 중요하긴 해요. 그런 과정들에서 그런 행복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기는 하는데 완전히 의미 없다라는 것은 아닌데 그런 것들도 역시도 이제 불교에서 봤을 때는 잠시 일어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렇게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고 저도 지금 뭐 불교 학자로서 예,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저도 뭐 부타처럼 예, 법을 전하는 거죠. 예, 법보시를 하고 있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저도 기분이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얘기하다 보니까 좀 내가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네라고 해서 좀 나중에 또 조금 더 공부를 하고 그래서 제 지식이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이런 부분도 있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생각 정리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타인에게도 좋고 나에게도 좋은 뭐 그런 일이거든요. 이런 것도 그런 것처럼 뭐 여러분들이 하는 뭐 쉽게 말해서 뭐 그냥 전화 상담사 그게 뭐 낮은 직업이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왜냐면 제가 이거를 예시로 드는 이유는 그 전화 상담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잖아요. 전화해가지고 이제 막 악지르시는 분들도 많고 포곤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 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냥 너무 힘들다, 예,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너무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 전화 상담을 한다라는 게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좀 고민을 해보면 좀 달라 보일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저는 이제 심리 상담사 생활을 했는데 저 화가 많아요. 예, 화가 굉장히 많은데 예, 그 저기 또 이것도 아비담마 뭐 이신설론이 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화가 많은 성격 유형이 있어요. 예, 제가 왜 화가 많은지 뭐 그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그 성격 유형에 대해서도 또 이제 불교에서 성격 유형이 나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천하는 수행 방법도 있고요. 예,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아무튼간에 이제 화가 굉장히 많아서 그 이렇게 좀 누가 뻘소리 하는 거 굉장히 싫어요. 막 찡찡거리는 거 듣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 근데 상담사가 돼가지고 이제 상담 현장에 이렇게 들어가서 내담자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내담자가 찡찡대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뻘소리 하고 앉아있고 막 짜증 나요, 평소 같으면. 근데 막상 내가 상담 현장에 들어가서 그것이 내가 의미 있는 일이고 이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게 예, 의미 있는 일이고 이 사람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에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마음챙김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순간에는 전혀 화가 안 나더라고요. 이제 그것보다 이제 저는 더 재밌는 게 혼자 공부하는 게 더 재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불교 학자를 하는 거기는 한데 아무튼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전화 상담 같은 경우에도 예, 어, 이 일이 정말 나는 하찮은 일이고 그리고 돈을 얼마 많이 못 벌고 좀 의미 없는 일이야 나한테 나는 잠깐 이 일을
그냥 거쳐가는 일이야. 이렇게 봐버리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 일이. 예, 힘들기만 하죠. 예. 근데 좀 마음을 바꿔서, 이 일이 사회에 어떤 역할이 있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거쳐나가면서 나는 또 나 스스로의 어떤 성장이 있는지를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은, 예, 그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죠. 좀 달라 보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공과 자비에 다 연결되는 이야기들이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짓자라고 하면요. 이제 불교 상담이 아니라 이제 심리치료에서 말하는 이 명상의 한계점들은 사실은 그들이 말하는 명상의 한계점은 사실 굉장히 사사로운 부분이고요. 팔 정도의 큰 맥락, 불교 수행 체계의 맥락에서 보면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 그냥 그 순간의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말하는 이 명상의 한계라는 것은 그 불교의 계율을 지키면서 함께 나아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극복 가능하고, 원래 그렇게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겠고요. 다음 영상은 언제 찍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또, 예, 매번 이제 제가 논문만 쓰면은 머리가 멍해져가지고, 어, 그 영상을 좀 찍을 힘이 좀 잘 안 나는데, 다음 영상은 또, 예, 다음 또 논문 챕터를 끝내면은 한번 또 빠른 시일 내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 재밌을 것 같네요. 그 주제가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음, 명상 수행의 단계, 그러니까 깨달음의 단계에 대해서, 예, 집중적으로 또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심리학계에서 말하는, 명상의 부작용이, 그러한 개념이 얼마나 또 잘못된 건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